오늘 그 헌재에서는 한덕수 탄핵 심판 그 변론이 열렸죠. 네. 근데 오늘 첫 기일인데 바로 종결돼 버렸습니다. 네, 오늘 뭐 쟁점이 5가지인가 6가지 정도 됐죠. 탄핵 사유가 최소한 뭐 한 차례 정도는 더 변론을 열지 않을까 봤는데 예, 오늘 뭐 그냥 그것도 채 2시간 정도 뭐 그냥 간단히 끝났던 거 예상보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헌재는 뭐 글쎄요, 뭐 한덕수 탄핵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한덕수 총리직 복귀하고 또 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 이후에 최상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도 다 무효가 되고 그 2명의 재판관이 합류하고 난 이후에 진행됐던 이 모든 또 윤석열 탄핵 심판도 다 이게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혼란을 자초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하나씩 좀 볼까요? 오늘 그 저희가 취재팀이 헌재 방청권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헌재 취재를 오늘 안에까지 들어가서 좀 할 수가 있었는데 밖에 이제 처음에 시작 전부터 밖에 이제 대기하면서 한덕수 측 변호인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 마은혁 재판관 얘기도 좀 물어봤는데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첫 변론 기일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탄핵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에 대한 의결 종족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우리 한국의 헌법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헌법, 그 다음에 독일의 연방헌법까지 다 검토를 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주로 어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회 6.25 정족수 문제, 그 부적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추안에 대한 5가지 소추안에 대한 항목별로 부당함이나 또는 좀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뭐 법률적인 판단이고요. 국무회의는 이제 2차례 있었는데요. 계엄 선포 전과 후. 계엄 선포 전의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절차하고는 조금 달랐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헌재가 그걸 국무회의의 법적인 판단 문제니까요. 사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법률적인 판단만 남아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인사권 행사 안 하게 헌법재판관 거예요. 그거는 뭐 저희가 중리소에도 자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각국가의 대통령제든지 그다음에 의원대학제에서도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굉장히 가중돼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각국 헌법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헌정사에 항상 그 여야가 그 다음에 국회가 합의를 해온 그런 관례에 비춰서 타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보다 조금 낮은 권한 대행으로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일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총리님은 안 되시죠?
그러면 아까 여야 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법적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오늘 재판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나와도 또 다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없으면 국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주 그 송곳 질문을 던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합의 정신을 이제 살리는 것이 마치 이제 그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법적 근거 뭐냐? 그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냐? 네.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네, 그냥 휙 들어갔죠. 네.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예, 언론인 여러분 수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피청구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희는 한덕수 피청구인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요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제가 탄핵 소추 요지로 대신하겠고요. 저희 청문실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탄핵 소추 사유 요지 발표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청구인 쪽에서는 뭐 긴 얘기를 하지는 않았네요. 간단히 얘기하고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양쪽에 이제 그 최후 진술 의견, 예. 최후 의견을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는데, 양쪽의 그 최후 진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구인 소추위원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청구인 국무동지 한덕수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구인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방금한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예, 예.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제1신의 영역을 떠나 우리 국민과 헌정 질서 전체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합리의 정치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이 극단의 정치를 펼 때 그 한덕수 총리는 뭘 했는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기 전에 28번인가요? 국회에서 그 통과시킨 법안들을 2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윤석열은 극단의 정치에 책임이 없는지 오늘도 이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순간에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극단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윤석열은 극단의 정치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이분 머릿속에. 국민의 총리가 아니고 윤석열의 꼬봉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네. 자, 국회 소추인단에서도 최후 진술을 했죠. 같이 들으시죠. 피청구인께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특검 법안도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 진리라면 정책과 의견 주장은 항상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진영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따라서 가장 법치의 으뜸인 헌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의 근거도 헌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 어느 조항에도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바로 여야 합의라는 핑계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전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8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였더라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매우 혼란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반성과 성찰은 오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다른 어느 법에도 국회가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추상같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을 청구인으로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결로 시작한 만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으로 탄핵 심판을 마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입니다.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네. 선거는 제가 볼 때는 막 윤석열 선거 이후로 이유가 되겠죠. 네, 미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의 그 결정이 어디로 그 흘러갈지를 예단케 하는 그런 아마 결정은 그 전에 나지 않고 다 뒤로 미룰 것 같아요. 네, 네. 재판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최후 진술은 이제 피청구인의 이제 진술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발언기를 한 번 더 줬는데 이 기름장어 한독수가 미처 준비했었던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적어온 거 아니면 지금 적어온 거 외에 자기 머릿속으로 그 생각해내서 뭔가 진술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변호사하고 사전에 조율한 내용만 오늘 진술하고 온 거죠. 네, 너무 철저히 비겁한 사람. 그 재판부가 이제 변론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죠. 저희들한테 추가로 입증할 자료가 좋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재판은 미재판은 뭐 피청구 측의 요구도 뭐 강하게 있었지만 그렇게 변론을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들이 그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 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좀 형사 기록 있는 신청을 통해서 받아보고요. 변호인단님 오늘 하실 얘기 더 없으신가요? 좀 오늘 일단 변론 종결하는 걸로 이야기할게요. 변론적에서 재판부가 아주 신속하게 아마 잘 검토해서 선고를 할 겁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위헌 위협했다. 그다음에 좀 위헌을 가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오늘 다 설명이 됐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헌재 재판관들은 이제 심정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의 탄핵이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분의 조한창, 그다음에 정계선 두 분의 재판관들은 임명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뭐 파면이 확실할 것 같아요. 윤석열과 함께 순장조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굿바이 한덕수.